예, 안녕하세요. 로지스타 스타K 유경일입니다. 예, 오늘 할 강의는 조선주 이대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조선주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많아졌죠. 최근에 조선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오늘 이렇게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조선주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우선 실적보다도 수주에 좀 관련돼서 주가가 등락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최근까지 2012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2012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조선주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선주가 꾸준히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발발로 끝날 건지 이걸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조선주를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황을 누리면서 STX 최근에 STX가 경영난을 악화가 걸었지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03년 때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하락기를 걷고 있고 최근에 경영난으로 해서 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81,000원까지 때까지 갔다가 지금 3,000원 지금 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STS는 좀 조선주를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게 최근에 기업 회생 및 채권담 뭐 그런 뉴스로 인해서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별로 안 좋은 조선주들도 이렇게 호황일 때는 8만원대까지 갔다. STX가 이때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기업을 이제 회생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급등락이 보이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도 2007년 때는 5만원대까지 갔었고요. 4천원짜리 주식이 그리고 대우 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천원짜리가 6만원대까지 갔었고 현대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 뭐 한진중공업 역시 이렇게 2007년도를 고점으로 계속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제 보시면 3년은 호황, 5년은 불황 이렇게 조선주의 업황의 이제 순환을 사이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선주가 이제 상승의 추세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잘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호황은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호황은 앞으로도 그렇게 누리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유럽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이 가장 점유율이 가장 컸기 때문에 2003년도 때부터 2007년도 때까지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세계 시장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의
세계 세계의 나라가 세계 시장을 점유하면서 예전 같은 그렇게 호황을 누리기 없다. 특히 중국의 저가로 인한 저가 선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 뭐 몇천 원짜리 주식이 4천 원대짜리 주식이 1000% 올라서 57,200원까지 고점까지 찍었 이때까지 다시 상승하기는 앞으로는 힘들다라고 보시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최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의 저가 상선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점유율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조선주가 불황의 업황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업계의 생산 설비가 과잉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조선업황의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롱청 중공업이 이제 2만여 명 중 8천여 명을 이제 감원하는 구조조정 단행했다는 이제 소식도 들리면서 조선업황에 또 호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국의 조선 이제 구조조정은 뭐 단발적으로 이제 끝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조선업황이 이제 상승이 이제 중장기가 될지 단발이 될지 확인이 되는데요. 결론은 제가 제 강의 마지막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업황에 클락슨의 신조선가라고 있습니다. 클락슨의 신조선가. 그 조선가는 이제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가격대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신클락슨이 2008년도, 2007년도 이후 2008년도에서 계속 내려갔다가 2009년도에서 잠깐 한번 반짝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클락슨의 신조선가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조선가입니다. 보시게 되면 새로운 조선가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신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12년 신조선가가 바닥을 다지고 2013년도에 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신조선가의 가격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조선업황에 상승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주 점유율을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세계 조선업황 중에 이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36%, 중국이 39%, 39.5, 일본이 12.8, 유럽이 5.1. 유럽은 그렇게 지금 많이 점유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조선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점유율은 39%가 아니라 10% 미만이었습니다. 10% 미만이었다가 2007년 이후 중국의 조선주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39%까지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조선주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거든요. 한국이 이제 중국의 조선주 이제 대한 업황이 이제 불황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점유율이 36%까지 늘어나고 중국은 3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다. 조선업황은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 이제 특징을 보면
조선업황의 특징을 보면 조선업황은 이제 대규모 장치 사업, 그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호황과 불황을 6년 정도 사이클, 제가 6년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3년, 5년, 6년에서 8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호황은 3년, 불황은 5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업황의 이제 호황하고 불황을 보시게 되면, 조선업황이 호황일 때는 물동량 증가, 해운사 실적 개선, 선박 수요 증가, 선박 수요 그 증가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타나고요. 선박 수주 증가, 실제 인도까지는 2, 3년. 그래서 호황은 이제 3년에서 5년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선박을 받기까지 2년에서 3년까지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서 수주가 그러니까 수주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2, 3년까지는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호황기는 3년에서 5년까지 볼 수 있다. 그 심리적 기대행 가수요 보 발생 운임 폭등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 성가 급등, 뭐 공급 과잉 이렇게 호황의 순서고요. 불황은 물동량 감소, 선박 수요 감소, 해운사 실적 감소, 선박 수주 감소, 경기 호황, 호황기 수주한 선박이 인도됨. 그러니까 이 조선사 이게 선박 수주가 증가해서 다 만들어서 인도되면서 이제 조선업황의 호황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 이제 불황으로 이제 가는 시작이고요. 뭐 투기 소멸 및 이제 조선 운임이 이제 폭락이 났고요. 노후 선박 해체 급증, 공급 축승. 그래서 불황기 때는 선박 수주를 인해서 하는 그런 업황보다는 이제 노후 선박을 해체 공급하는 업황이 조금 더 주가가 더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업황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을 고점을 찍었지만 다시 2011년대 고점을 찍었던 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도 해체도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다가 내려왔습니다. 불황 때는 조선주에 투자를 할 때는 노후 선박 해체나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종류 중에 이제 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의 이제 선박의 종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선박의 이제 종류는 이제 첫 번째 상선으로는 이제 벌크선, 컨테이너, 자동차 전용선, 뭐 유조선, PC선, LNG선. 벌크선은 석탄, 철강석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이제 담아서 싣고 나르는 배고요. 뭐 자동차 전용선은 뭐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이고, 유조선은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 그리고 PC선,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실어 나르는 배. LNG선, 말 그대로 LNG를 이제 실어 나르는 이제 그러니까 선문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픈쇼 선박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쇼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시추선, 드립십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예전에 조선을 이제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지가 나오면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드립십을 꿈으로 이제 목표로 이제 했던 드라마인데요. 오픈쇼 선박, 정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배, 시추선, 드릴십, 그리고 FPSO, 부시 원유 저장 설비.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인 게 시추선과 FPSO 선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쇼 선박은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익
수익률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강점이면서 이렇게 또 드립십을 하나 그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수주한 종목의 기업의 실적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드립십 하나를 수주를 했죠. 최근에 드립십 하나를 수주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인 부분은 정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배, 드립십이나 뭐 FPSO, 부유시 원유 저장 설비에 이런 그 정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배에 강점이 있다.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덜 살펴보면 상선의 시장이 제가 또 2007년도부터 1996년도 때는 뭐 2888선을 이제 수주를 했었고요. 연간입니다. 연간. 신규 컨테이너 이제 우리나라 상선만 봤을 때 2004년도 때는 479, 가장 고점일 때 2005년도에는 591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는 잠시만요. 2009년도 때는 18선 18선밖에 수주를 못했고요. 그리고 2010년, 2011년 급증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74선을 수주했고, 지금 올해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에 74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조선의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 즉 앞으로 이제 조선주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조선 업황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중요한 부분만을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조선 업황의 호황은 3년에서 5년, 불황은 5년 정도 지속이 된다. 그래서 업황 사이클이 지금은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때다. 그 조선주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월봉으로 되면 2011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 2011년 그때 2009년도 때 18선을 수주하면서 수주가 완전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쳤고 2011년도까지 올라섰다가 2012년도에 74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2013년도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90선을 수주를 하면서 업황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락슨의 신조선가가 이제는 하락을 이제 그러니까 바닥 부분을 다지고 이제 상승을 했던 자체가 조선업황의 회복을 알리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2011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요. 한진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STS는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STS 페노션, STS 조선해양, STX 엔진, 뭐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회생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선업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이제 하나의 이제 STX 기업이 뭐 채권단 뉴스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STX는 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부터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은 조선주 현대 3인방입니다. 이렇게 현대 3인방, 그리고 한진중공업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뉴스 이제 주스 현대 조선주의 실적보다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특징주 유로존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향후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조선주 이렇게 계속 이제 수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주 드릴십 삼성중공 드릴십 수주 재개에 따른 강한 수주 모멘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수주를 하나 보였습니다. 뭐 어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조선해양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6,653억 원의 규모의 드릴십 한 척 건조를 수주했다. 제가 아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릴십 이익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드릴십을 이제 드릴십이다라고 말씀했다시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드릴십 수주를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드릴십 한 척을 수주했는데 매출의 5%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의 5%를 이제 해당하는데 그만큼 드릴십은 좀 더 다른 선박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반등이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일봉으로 돌아가서 조선주의 업황을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 기술적 분석 조선주의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조선주를 보게 되면 기간이 5월달부터 차근차근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를 하고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조선주에 대한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예전에 바닥을 쳤을 때보다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바닥을 쳤을 때보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저점 2013년 올해 4월을 가장 저점으로 해서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높이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선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이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는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번 돌파를 못하고요. 두 번, 세 번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돌파를 못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갭상승도 했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승 돌파. 그래서 다음 박스권인 4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이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을 이제 등락을
오래 하다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음 박스권 돌파도 가능합니다. 다음 박스권을 돌파하다가 그 박스권 이제 저점을 그러니까 예, 고점을 이제 지지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박스권 고점이 이제 지지선을 바뀌지만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박스권 고점을 이제 다시 하향 돌파해서 다시 예, 박스권 1차 박스권 돌파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그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예, 우선 제가 이제 제대로 말씀해 드리면 예, 여기서 보고 말씀해 드리면 예, 이렇게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서 이 부분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돌파를 해서 이 부분까지 예, 이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스권 고점 돌파. 하지만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나올 때 42,000원 이 부분이 전 박스권 상단을 예, 지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놀겠지만 이 저항선을 이제 예, 다시 하향 돌파를 한다면 예, 다시 이 박스권 부근으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뭐 다시 뭐 수지가 증가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있을 때 다시 상승 돌파를 하거나 다시 업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 원래 있던 박스권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좀 차트가 많이 지저분한데요. 우선 다시 다 지우고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 박스권까지 다음 박스권까지는 42,000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박스권이 42,000원입니다.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우선 W자 차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W자 차트를 만들고 상승 그리고 예, 저점은 역시 높였다. 저점은 역시 이렇게 높였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점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이 나타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좀 크다. 좀 큽니다. 왜냐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1차 그러니까 원래는 박스권이 이 부분이었다가 예, 이 부분이 박스권이었다가 예,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여기 이 부분도 하향 돌파 여기도 하향 돌파 그러다가 상승 돌파하다가 다시 박스권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이제 박스권이 커졌다. 예전에 박스권보다 지금 박스권이 커졌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여기까지는 보인다. 이 부분까지는 다시 보인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상승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1차 박스권 그리고 여기 2차 박스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 특히 지금 조선주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오늘 많이 나왔지만 뭐 조선주 뭐 가격 상승 뭐 수주 증가 뭐 그리고 제가 오늘 상반기 수주가 전년도 총 수주량을 돌파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조선주가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는 아까 제가 또 말씀했다시피 실적보다는 수주에 민감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도 수주를 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어디죠? 세일가스 해가지고 뭐 12척을
12척을 예.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2척을, 상선, 드리십 말고도 상선 12척을 싹쓸이 하면서 중동 쪽에 그 수주를 이제 싹쓸이 하면서 대우 조선해양이 조선 업황주에 가장 강하게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왜냐? 그만큼 수주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률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의 대장은 대우 조선의 해양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다시 박스권을 그리겠습니다. 박스권을 다시 그리고 이제 상승은 보인다면 2차 박스권, 2차 박스권 그리고 3차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까지 다시 업황이 이 부분까지 3차 박스권까지는 이제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파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2차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를 이제 할 수 있다. 왜냐? 지금 별로 남지도 않았고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현재 박스권 상단 잠시만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매물대 물량도 별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 돌파, 박스권 고가 돌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W자 차트, 뭐 3바닥이라도 보실 수도 있고, 뭐 W자 차트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우선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돌고 다시 이 부분까지 전 고점 2011년도 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뭐 더 크게 봤을 때 잠시만요. 전고점 부근 2007년 전고점 부근이 65,000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간지러웠어요. 2007년도 부근 업황 마지막 끝 부분 이제 하락 있게 65,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은 힘듭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48,000원 충분히 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65,000원까지는 상승은 좀 힘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내년 2014년도, 15년도까지 보게 되면 65,000원 고가 돌파도 가능합니다. 고가 돌파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 업황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차 박스권까지의 상승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무한한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 이러한 상승 패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줄 수 없습니다. 조정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지금 같은 이제 상승장에서 아직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1차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삼성중공업 1차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대우 조선해양도 이제 돌파를 하려고 보이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시 박스권 돌파 시 매수를 하자. 지금은 매수해서 보유하게 되시면 어느 정도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안정적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자. 삼성중공업은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를 받으면 매수하셔서 1차, 이제 1차, 2차까지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이제 상승이, 최근, 이제 상승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박스권 차트를 짧게 보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전 저점 부분, 이 부분의 박스권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의 박스권으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밖에 안 보인다. 24만원, 뭐 24만원까지밖에 주가 상승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1차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2차 박스권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지만 3차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강한 게 대우조선해양이 수주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1, 2, 3등 오늘 나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1등,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등, 그리고 현대 조선주 3인방이 3등,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4등. 한진중공업은 다른 종목에 비해 주가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급등도 더 잘 나타나고, 급등도 더 잘 나타나고 급락도 더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조선 3인방보다도 한진중공업이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의 주가 등락률이 조금 더 다른 조선주에 비해 주가 등락률이 크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이제 다음 박스권인 이 부분을 돌파해서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니까 한진중공업은 25,000원 박스권, 중기적으로 봤을 때 25,0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8,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보시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지금 뭐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점은 상승시켰지만 박스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조금 더 지켜보자.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할 바엔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대미포조선보다도 현대중공업을 보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면서 조선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박스권 등락밖에 안 보일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현대상선회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에 뭐 매수도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외국인 매수도 그렇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조선 업황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부재로 인해서 온수 자동차업이랑 조선업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대우조선해양, 수주로 따지게 되면 1등은 대우조선해양이고 2등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3등이 현대중공업이고 4등이 한진중공업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1등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1등이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3등,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상승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2등,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상승하기에는 많은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4등으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예, 숫자로 매겨 드리는 거는 이제 제 기준적인, 이제 제가 여태까지 조선업황을 봐왔을 때 2007년도, 예, 그렇게 2003년도부터 2007년, 예, 호황기랑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업황은 이제 제가 사이클을 한번 봤을 때의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조선업회의 이제 업황의 이제 구분은 이제 업황 상승의 초기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뭐 글로벌 클락스나의 신조선업, 예, 신조선주 이제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표도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수주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업황의 신조선주에 대한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상승 업황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수주도 많이 했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조선주의 업황은 이제 다시 좋아진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예,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1, 2, 3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 업황 내에서 저는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우조선해양 아니면 삼성중공업 1등 아니면 2등 이외에는, 예, 제가, 예,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강한 업황 중에서 가장 강한 업황이, 예, 저한테 수익률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이제 수익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1등 주 아니면 2등 주밖에, 예, 투자를 안 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예, 조선 업황 중에서도 업황 내에, 예, 1, 2, 3, 4, 5등까지 매긴 다음에 거기서 1, 2등밖에 추천도 1, 2등밖에 안 하고 매수도 1, 2등밖에 안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유심 있게 보신 다음에, 예, 가격대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매수를 하셔서 꾸준하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IT 업황이 조금씩 이제 시들어지고 있는 반면 이제 조선주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업황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뭐 50%, 100% 뭐까지 수익률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매수하셔서 단기 투자보다도 뭐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 내가 부양 금액액 내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뭐 2, 30% 그러니까 50% 50%는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 뒤 수익률을 보면 중장기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를 선호해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업황이 앞으로 2, 3년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업황 지표들 및 이제 뉴스 실적 뭐 조선 가격 다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상승 차트 초기다. 그러니까 업황의 상승의 초기이기 때문에 2, 3년 더 좋아질 거다. 특히 그 중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좋다. 그래서, 예, 업황 내 탑픽은 대우조선해양.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상승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수주도 많이 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2등이 삼성중공업이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많이 한 만큼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주량을 보면서 저는 이제 조선업황을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수주량을 봤을 때 1등은 대우조선해양.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한 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강의했던 거 말고 저만의 비법, 이 비법을 알려드리면 이 비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예, 이렇게 스타K 확성기 매매의 마지막 강의 시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만 알게 되면, 예,
어떠한 종목을 대입해도 무조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밥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줄은 항상 필살기는 하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보다 필살기 하나는 더 보유하고 있고, 그래야 전문가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조선업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요. 모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